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소재와 주제를 가진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조수경 작가의 소설인 그들이 사라진 뒤에와 박하령 작가의 청소년 소설인 나는 파괴되지 않아입니다. 네. 그 각각 이제 아동학대와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에 관한 소설이 좀 비슷한 시기에 출간돼서 눈길을 좀 끌기도 했고, 예. 두 작가가 그동안 좀 꾸준하게 사회성을 담은 소재를 말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 알고 있어서 더욱 괴로운 이야기일 수도 라고 있는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소설이나 영화 속의 자극적인 소재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진짜 이야기, 현실이라는 것을 좀 다시 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잊혀지지 않아야 하고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와야만 하는 이야기라고 이 두 권의 책들이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뉴스에서 아무리 보도를 해드린다 해도 잠깐씩 스쳐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게 문학으로 다뤄진다면 정말 제대로 한번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책을 보니까 제목도 강렬하고 나는 파괴되지 않아. 네. 그들이 사라진 뒤에. 근데 특히 나는 파괴되지 않아는 만화 같기도 하고요, 표지가. 표지에서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느낌도 있죠. 좀 주는 것 같고, 청소년들한테는 좀 접근하기 편하게 지금 표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제대로. 네,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조수경 작가의 그들이 사라진 뒤에인데요. 이 책에는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목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이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약간 친부모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실종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네. 그게 가출인지 뭐 납치인지 사고인지 모른 채 아이들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살아남기 위해 사라지는 것을 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이들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어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조수경 작가가 왜 이런 소재를 선택했는지는 이 책의 작가의 말을 보면 좀 살필 수가 있는데, 네. 자신이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버림받거나 학대당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좀 분노하게 되고 깊이 앓고 좀 무기력한 마음이 되게 컸다고 해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작은 것 하나라도 해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버텨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가한테는 쓰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오랜 시간 부모한테 학대당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 2015년 11월 그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버지랑 계모랑 살던 이제 6살 아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되었다가 이제 원래 제대로 못 보는데. 그렇죠. 예. 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다 이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우리가 뉴스를 맞습니다.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의 모습이나 좀 감정을 쓰기가 작가도 이제 어려워서 계속 이제 미루던 이야기이기는 했었는데, 2020년 10월에 또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이제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나 대응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사회의 현실을 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체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거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집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뭐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도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건이 일어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가 많죠. 네, 참 그래서 씁쓸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소설에서도 사실 이제 하나의 사건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폭력의 주체가 친부모로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약간 이런 현실을 통탄하는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는데,
소개하자면 많은 아이가 집에서 죽는다. 그것도 친부모의 손에 죽는다. 계부나 계모가 저지른 사건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하고 아늑해야 할 공간에서 자기를 낳아준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어떤 아이들에게 집은 무덤이었다. 이렇게 좀 강력한 문장으로. 무섭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현재 현실이죠. 그렇죠. 네, 많이 뭐 보도되는 것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부나 계모 사건들이 많이 되지만 사실 친부모가 가장 많죠. 네. 좀 잔혹한 현실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격자가 없고 범행에 쓰인 도구 역시도 이게 주로는 부모의 손과 발인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이 또 당한 일을 그대로 진술할 능력도 부족해서 이렇게 맞아요.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말을 했고 이 책에서는 이제 방임 역시도 아동 학대인 것인데 네. 사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는 것도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죽고 나서야 그렇죠. 죽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아이 하나가 죽어야 그나마 아주 조금씩 세상이 변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분노하고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계속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뒤로 밀려나고 이게 이 일이 잊혀지고 아이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약간 절망적 현실 같은 거를 우리가 좀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책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잔인하면서 불편한 현실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시신 훼손 같은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동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약자인 동물학대의 장면도 있고 약간 그런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들이 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작고 귀여운 것들을 소비하는 방식, 이제 아이들이나 작은 동물들을 이렇게 콘텐츠로만 여기는 부분들을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쁠 때만 지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 하나가 죽을 때마다 법이 바뀌니까 세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피해 아동들에게는 목소리를 내줄 어른이 없다는 것을 좀 실감하게 하고 사실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정말 몰랐을까라는 좀 관심을 가졌다면 네, 또 죄책감 같은 것도 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방임이나 무시, 못 본 척 역시도 우리가 일종의 폭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줄 어른이길 바라는 변화가 좀 이 소설이 향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한 권의 책 나는 파괴되지 않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한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루밍 성폭력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좀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제 은폐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설은 그 소녀의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소녀가 다양한 폭력에 좀 처해 있는데 가족이지만 되게 무례한 언어 폭력을 좀 일삼는 엄마와 아빠가 등장하고 있고 또 따돌림과 멸시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비슷한 처지라 여긴 이게 존재가 이제 친척 오빠인데 그 친척 오빠가 가해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18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참 힘든 현실이네요. 주변을 보니까. 네. 그 폭력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 박하령 작가 역시도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루밍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다가 분노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왔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 어른 가해자가 여중생과 자신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했던 그 몇 년 전에 그 그루밍 범죄가 있었죠. 네, 어이없는 판결 때문에 이제 이걸 인정해버리는 그 바람에 그 판결이 나서 이것에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가님도 이 소재를 쓰게 됐고 사실 이 그루밍 범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청소년기의 존재들을 상대로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심리를 조정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를 앞으로 정말 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청소년들이.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저는 악랄하고 잔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왜 바보같이 당했냐. 아니면 뭐 너도 사실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냐처럼 약간 좀 이렇게 나쁜 말들을 피해자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단순화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사건을 바라보는 중심도 이렇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좀 전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가해자 중심의 서사들이 좀 많이 다뤄지는 편이고 이런데 이 소설은 좀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던지는 어떤 강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듣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다뤄보는 거죠. 참 이게 뭐 그루밍 성범죄도 아동학대랑 또 비슷하게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참 입증되기가 어렵거나 자극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제 확대 해석돼서 이제 보도되고 뭐 이런 게 현실인 것 같고 정말 더 답답하기도 하고 쉽게 해결도 잘 되지도 않고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강한 뉴스들 때문에 소설이 뉴스가 소설보다 더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참 힘든 문제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게 아마 저는 비단 소설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이 책들을 보면서 계속 했지만 이 소설 속에서도 이 소녀가 계속 이 문제를 이제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계속 가져왔던 서사 속에서 이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서 이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루밍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는 독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구절 중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은 맞닥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바라보고 살펴보고 말해지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이들도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 책이 가닿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제 사회에서 어른의 한 역할으로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어른들은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들 역시 어른들의 폭력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어떤 힘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주하면서 그걸 드러내야 이제 그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거니까 계속 얘기되어져야 되겠네요. 네, 자꾸 말해줘야 우리가 문제도 이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끝에 뭐 한 문장이 또 인상적인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 방금 말씀드린 나는 파괴되지 않아의 맨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의 말인데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회의 영혼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이야기지만 계속 귀를 기울여야만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거고 좀 그런 희망을 함께 품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한번 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 조수경 작가